반갑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활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호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농 정착 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농장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93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부지에 경남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에 모돈 120두 규모로 처음 시작을 하셨고요. 현재는 2010년도에 신축을 해서 현재는 모돈 310두 전체 4,400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육 면적은 4,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근무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고용 인원 5인 해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사료는 북영 양돈 사료를 이용하고 포크밸리 북영 브랜드로 전량 출하를 하고 있고요. 분뇨 처리는 지금 100% 액비화인데 5% 정도는 아마 임신사나 분만사에서 나온 분변을 퇴비화하는 거 빼고는 고액 분리를 하지 않고 전량 다 순환식으로 액비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지금 86년도에 현재 농장이 있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2005년도에 한국농수산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그 농산대 2학년 과정으로 1년간 다른 농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마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가장 양돈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다른 농장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때 배웠던 점을 지금 현재 농장을 운영하면서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이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외 연수를 10일간 학교에서 이제 보내주는 해외 연수가 있어가지고 10일 동안 해외 연수를 처음 다녀왔었는데 유럽을 그때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해외 연수인데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해외 양돈하고 우리나라 양돈 현장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 양돈에 대해서 약간 동경이라는 해외 양돈 성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동경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온 지 2년 만에 농장을 2010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5년간 무탈하게 좀 편안하게 PRS 음성돈을 도입해가지고 예전처럼 질병도 없고 시설도 좋으니까 유지보수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15년도에 이제 PD를 맡게 되는데 이때부터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좀 농장 성적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 그동안 많이 노력은 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좀 미뤄졌던 농장 승계를 2020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농장 소개를 좀 계속 드릴 건데요. 저희 농장은 지금 산 꼭대기 있습니다. 요즘 농장 뒤가 바로 산 꼭대기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잘 표현 안 되는데 경사도가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좀 고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요게 차단 방향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사진 좀 잘못됐는데 지금 지금 배치는 맨 위에 보면 종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큰 동에 임신사, 분만사, 이유자동사, 자동사가 한 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비육사 두 동이고요. 원래 사실은 지금 비육사 이 3동인 자리가 공터였고 이 자리에 출하대라든지 저희 기타 시설들이 있었는데 요걸 2년 뒤에 이걸 짓고 나서 2년 뒤에 아버지가 규모를 조금 늘리자고 하셔서 여기 한 동 더 지으면서 조금 빡빡한 구조로 좀 바뀌었습니다. 출하대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경사도가 심해서 외부로 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 지리적 특징인데 보시면 전부 다 산이고요. 저희 농장 위치는 해발 500 조금 더 되는 위치에 지금 올라서 있고 제가 한번 끄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북상면이라는 곳인데 북상면에는 양돈장이 저희 농장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면인데 직선거리로 끄어보니까 한 4.9km 정도 나오는 곳에 가장 가까운 돈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라도 PRS가 음성으로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하면서 있었던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신축을 하면서
2009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요때는 지금처럼 순환 시스템이 뭐 보편화되거나 알려지거나 약간 그렇지는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대학 동기한테 소스를 얻어가지고 대학 동기 농장에서 순환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때도 이미 한 몇 년 동안 사용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그 소개를 받고 가서 확인을 하고 처음 신축 과정에서부터 순환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요 몇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을 말씀드릴 건데 이때는 정보도 없고 운영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고생을 한 2년 정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축사 피트인데 여기 보가 설치되고요. 이쪽이 피트 안쪽인데 항상 보높이로 그 수위가 유지가 되고 넘친 게 요 배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요 지금 배관 사진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직접 했는데 이때도 정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90도로 딱 꺾이는데 이게 하수구처럼 이제 음압 환기를 했을 때 이쪽으로 딸려 들어오는 공기를 막 꽂아 이렇게 만든 건데 요렇게 한 배관들이 지금 이 지금 슬러리 배관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가는 관인데 지금 이 배관들은 전부 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순환하시는 분들 혹시 배관 하실 분들은 순환수 배출수는 절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간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물이 꽉 차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수돗물처럼 졸졸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떨어지는 순간 물이 튀거든요. 옆으로.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뭐 석회질 이런 게 요 배관 요 위쪽으로 튀는 부분에 굳게 됩니다. 결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는 언젠가는 꼭 다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하시거나 물이 똑 떨어져서 튀지 않게 끔 배관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지금 이 배관들 다 이제 제가 막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끊어가지고 막아버리고 지금은 이쪽에서 자동 펌프를 달아서 강제로 지금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이 초창기에 하면서 이제 고생했던 건데 이때는 지금 설치하고 순환을 100% 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처음 하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슬러리 배관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비옥사는 그 당시에 순환을 안 했어가지고 이제 볼을 들어서 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처음 뺐는 거죠. 뺐는데 얘는 200mm고 이 처리장 안쪽에 내부관은 150mm인데 이제 그걸 계산하라고 들어버린 거죠. 이제 축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넘쳐가지고 난리가 났던 경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턱만 빗물 안 들어갈 정도 턱만 지어져 있는데 요 사건이 있고 나서도 그렇고 요 뒤에 요 벽돌로 쌓았는데 이유는 뭐 넘침 사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품이 요 위로 올라와가지고 다 날립니다. 그래서 요 시설을 하실 분들은 여기 처음부터 여기 좀 올리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환기 장비인데 요거는 뭐 환기 장비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좀 특이한 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농장에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덴마크산 환기인데 이 특징이 이제 배기 셔터가 있어가지고 배기 압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끼창이 조절되는 이제 이끼 모터로 이렇게 일자로 연결돼서 이것을 당겨서 열고 닫고 하면서 환기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장점만 보고 이걸 적용을 했는데 이게 2009년도 지금 벌써 12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동당 한 5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배지별로 나누려고 하니까 이 환기 장비들 가격만 해도 막 거의 건축비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때 이걸 포기를 하고 다른 환기로 하고 배지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고 저희가 통돈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이 다 통짜인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실수긴 한데 그래서 이 환기 시스템에는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을 하면서 저희는 냉난방 시설을 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요것도 지금 대학 동기한테서 소스를 얻어가지고 저희 농장에 적용을 했고 아마 지열 냉난방 시스템 적용한 1호 돈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과정인데 요거는 이때 이런 배관들 전부 다 저희가 직접 파고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는데
실수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슬러리 배관도 지금 사실은 순환을 하면 슬러리 배관이 이제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순환 시스템이 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슬러리 배관도 다 심고 거기다 또 순환 배관까지 다 심고 이래가지고 이중 공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바닥 시설인데 이런 내부 시설을 전부 다 저희 그때 직원들 3명하고 저하고 예, 다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 지금 이런 것들 스톨도 다 놓고요. 직접 시공을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직접 직원들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사실 비용 아끼자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다지 비용 절감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사 사진이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빨간색 배관들이 그 아까 지열에서 오는 냉각수를 끌어서 여기 유니트 쿨러로 동사 안에 뿜어주는 그런 배관이고요. 이제 저 분만사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희는 임신사, 분만사, 자동사 전부 비육사도 전부 다 이렇게 통짜로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농장에서는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이고요. 전부 다 한 통입니다. 그래서 연속 사육이 되고 돼지가 있는 상태에서 수세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급이기 사용하고 있고요. 예뿐만 드리고요. 지금 이 자동급이기는 이제 이 회사 제가 14년도에 처음 요걸 적용해가지고 썼는데 요 당시에는 이 국산 이 포용호동 급이기가 첫 출시되거나 거의 출시돼가지고 조금 얼마 안 지난 시기여가지고 시행착오를 이것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실제 양하고 다르고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 정도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지금은 꼭 필요한 장비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사도 역시 이렇게 통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4칸인 이렇게 16칸 있는데 이게 한 주치입니다. 저희 한 주치고 이제 한 주치 있는데 또 다음 주가 들어가고 빠지면 그 다음 주가 또 다시 들어오게 되는 연속 사육 구조고요. 저희는 요 한 방에 45도로 설계를 해서 했고요. 유자전사부터 자동사, 비육사까지 모두 45도로 한 방씩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자동사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통짜라서 이 칸이 전출이 나가면 이 칸에 이제 이 다음 돼지가 있는데 연속 사육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비육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통짜로 되어버려 가지고 이제 연속 사육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요 지금 보면 이게 가드레일의 H빔으로 저희가 만든 건데 이것도 저희 직원들하고 고물상에서 가드레일 사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힘들게 공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 번째 비육사인데 요걸 2012년도에 새로 지었는데 요걸 새로 지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 국내에 요 비육돈 선별기가 거의 초창기 처음 나왔을 때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혁신적인 기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선별도 해주고 출하 작업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등급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기계를 비육사를 찌우면서 안에 칸막이를 지르지 않고 요 기계를 제가 3대를 사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지금 여기 지금 비육돈 선별기가 있고 돼지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투쟁 방지를 위해서 쌓았던 거고요. 이쪽에서 사료를 먹고 이제 기계를 들어가서 체중이 안 되는 녀석들은 사료를 먹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이쪽에 지금 안 보이는데 이쪽에는 선별 출하사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게 뜯어내버렸습니다. 이걸 뭐 돈 주고 산 거 지금 고철로 나갔는데 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비육돈 선별기라고 부르지만은 이게 수입했을 때 그 이름을 보니까 균일 성장 기계더라고요. 30kg대 들어가가지고 사육이 되면서 예, 자동으로 선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이게 세대가 있다 보니까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에는 안 들어가게 돼서 사람 손으로 끄집어내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제가 뜯어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 비육돈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4, 5년 동안 이제 운영을 했는데 좀 편안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질병도 없고 뭐 시설도 좋으니까 뭐 일도 없고 그래서 편하게 운영을 하다가 2015년도에 PED를 맞았는데요. 이때 좀 유행을 하고 있었긴 하지만 저는 PED를 그렇게 무섭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방법들이 나와 있고 뭐 백신도 있고 수의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인공감염도 하고 뭐 백신도 하고 후보돈도 이제 폐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만성이 되더라고요. 계속 조금 연속 사육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찌끔찌끔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피해를 본 게 폐사보다는 수태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산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이때 이유도수가 모든 310도 규모인데, 이거 이제 그해 9월인데, 이유도수가 뭐 한 400도 수준. 이제 월배 한 55도, 60도, 모든 60도를 이유하는데 400도 수준으로 이유도수가 떨어졌고요. 그 1년 뒤에는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출하도수가 400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제가 보니까 모든 이제 후보돈 도입은 안 하고 계속 도태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PED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도입할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총 모든 도수는 310도에서 270도까지 줄었고, 그리고 이제 이유가 적으니까 총 도수가 2,900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사료회사나 약품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수의사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오셔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주면 해보고, 또 다른 분들 오면 또 다른 말을 하시면 또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왕좌왕만 하고 저 해결 방법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제 수익 컨설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전담 마크를 해가지고 저희 농장에 대한 뭐 치료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이제 투약 프로그램이라든지 백신 이런 프로그램들을 세워갖고 이제 다시 PED를 잡아가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9월에 후보론을 그냥 PED가 있는 상태에서 도입하자고 했는 게 PED보다도 지금 갱신을 못해가지고 본 피해가 훨씬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후보론 도입하자 해가지고 후보론 도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하면서 제가 좀 많이 이제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건데 좋은 게 PED가 아니더라도 무슨 질병만 있으면 부검을 하거나 검사를 보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 나온 투약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바꾸거나 그런 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면서 제가 좀 바뀐 게 이때는 그 대학교나 어떤 약품 회사에다가 가건물이라든지 검사를 보내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했는데 보통 2주 걸리고 뭐 3주 걸리고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일절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비용을 주고 지금 검사를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빨리 조치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10월, 11월인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지금 검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PED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PED가 양성이 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후보는 들어올 때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 후보돈 하고 뭐 검사를 하고 백신 프로그램 바꾸고 뭐 순치 프로그램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7년 지금 3월 컨설팅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포이전 설사 감소 거의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과 한 7개월, 6개월 만에 좀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또 좋아진 게 다른 질병들이 호흡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검사를 하거나 퇴학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동 갱신율이 지금 계산해보니까 18년도에 55%, 19년도에 58%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농장 성적 향상에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17년도에 순종돈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도입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지금 브랜드를 하고 있어서 후보돈을 통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후보돈 수급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농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후보돈 공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종돈을 후보돈처럼 받았습니다. 일단 순종을 해가지고 자체 선발을 하든 안 하든 갱신이 안 되니까 후보돈을 순종돈을 받아서 뭐 나중에는 급하면 선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후보돈처럼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0% 자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산차 구성인데 이게 17년도에 처음 할 때인데 이 빨간색 선이 지금 권장 이제 이상적인 모든 산차 구성인데 지금 이때 보면 저희 농장은 수산도는 없고요. 노산차 이제 7산 이상인데 이게 30% 이상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이게 곡선이 펴지고 예,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자가 선발하니까 저는 좀 모든 후보돈 갱신율은 50% 가까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하시면 후보돈이 비싼데 뭐 육산만 쓰고 버리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육산 이상 늘어나는 모돈들이 많아지면 농장에서 관리하기가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관리하기가 사고 날 확률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있는 돈은 돼지들은 바로 그냥 갱신을 해버리는 게 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전산 성적인데 요 보면 이두수가 뭐 8두 수준 뭐 이렇게 엉망이었습니다. 지금 전산 성적이. 근데 현재는 지금 조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요 정도 수준을 예,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모동 갱신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거는 경영자료인데 뭐 MSY나 PSY 뭐 이런 것들 하고 지금 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19년 이제 요 전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19년도에는 지금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제가 좀 후회하는 부분이 이때 제가 성적이 좀 올라와가지고 직원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이때 지표를 제가 계속 봤어야 되는데 봤는데 이제 저희가 분만율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80%를 못 넘고 계속 78%, 77%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분만사 이제 임신사에서 수태율이 낮아지니까 교배 복수를 늘리는 걸로 이 성적을 이때 계시던 분이 맞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표는 다 올라갔는데 그게 안 올라갔어서 그때 요 작업을 해서 20년에는 분만율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20년도에는 또 이제 분만사 직원을 제가 좀 그래가지고 실산이나 총산은 올라갔는데 이유두수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지금 개선을 해가지고 올해는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안경 박사님이 이거 간단하게 크게 좀 정리를 해주신 건데요. 16년도에 저희 처음 전산 시작할 때의 성적들이고요. 지금 총산 보면 총산이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고 실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유가 이렇게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그 모동갱신을 통해서 이제 성적이 나쁜 모동은 다 버렸죠. 분만율이 이제 79% 이렇게밖에 안 되는 회전율도 그렇고요. PSI가 실제 이때인데 지금은 뭐 같은 농장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성적은 예, 요 정도 개입 10두 MSI 10두 가면 모동 한 마리가 10마리 더 판다는 건데 지금 예전 생각하면 이때 어떻게 농장 운영을 했는지 지금 좀 놀랍습니다. 예, 16년과 20년도에 예, 그래프로 비교하는 표고요. 18두 수준. 네. 지금 경영 단가에서 보면 사료 단가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갔는데 요거는 뭐 사료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성적이 올라가니까 돈사가 비좁아져 가지고 이제 모돈을 줄이고 있긴 한데 돈사가 비좁아가지고 출하 일량이 떨어지면 저희 이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스펙으로 출하 일량을 당기는 수준으로 사료로 바꿨더니 이제 이건 좀 올라갔고요. 근데 오히려 사료비는 큰 차이가 없는 게 단가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사료비는 큰 차이가 없는 게 사료 요구율이 좋아지더라고요. 출하가 빨라지고 폐사가 줄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월별 사료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사료 단가는 올라갔지만 지금 출하 두당 사료비는 오히려 떨어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 요즘 저가 사료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는 경영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출하 두당 사료비는 요 정도 26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여기서 아마 1, 2만 원은 플러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SY가 22두, 4두, 7두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고 지금 올해 2021년에는 한 7%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제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제가 저희 농장이 뭐 목표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인데 인력 구조 안정화는 지금 저희 농장은 다 외국인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내국인 인력으로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인력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쉽지는 않지만 요거는 차츰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통사가 전부 다 통입니다. 근데 또 우연찮게 제가 그룹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3주간은 시설 때문에 어렵고요. 근데 5주간을 하게 되면 그 전부 다 봤던 자동사, 유자동사, 피육사 전부 다 동단위로 이동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5주간을 하게 되면 모돈을 지금 310두 정도에서 280두나 270두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제 지금 생각하고 맞고 그래서 5주간 그룹 관리를 지금 도입하려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보편화된 방법도 아니고 또 이게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올해 안에 이 작업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순환식으로 액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액비로 반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액비 반출을 하다 보니까 계절적인 영향이나 그 기후적인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작업이 좀 힘든 경우도 많고 민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을 뭐 정화방류가 됐든 아니면 저장도를 늘리든 아니면 살포지 확보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분뇨 처리 방법을 좀 정착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11년 차가 되다 보니까 농장이 이제 좀 삭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인력을 투입해서 올해 안에 일부러 뭐 좀 덜 그런 것도 확 개선을 해버려서 내년부터는 또 작업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면 긴 역사인데, 그 과정에서,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네. 2000년대 성계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아버님하고, 어쨌든 2세하고의 그 과정을 짧게 30초만 시간 드릴게요. 아, 예. 그건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뭐,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니까요. 이제, 뭐, 아버지도 물론 자식으로서, 이제, 직원으로서나 농장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 보는 게 아니고, 자식으로서 보니까 문제가, 이제, 같은 문제를 놓고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예를 들어 직원이었으면, 이제 그런 말씀이나 그런 걸 다르게 행동을 하셨을 텐데, 자식이다 보니까, 뭐, 걱정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을 놓고.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세들이 들어왔을 때 마음가짐이 내 농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농장이고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나는 직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트러블이 적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 순간에 이제 튀는 스파크로 이제 부모 자식 간에가 좀 서먹해지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이 없으려면 뭐 의욕도 있겠지만은 내 농장이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 농장에서 내가 일을 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